자, 이번 주 벌써 목요일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거래소는 일단 일중 고점을 찍었습니다. 2,437선 지나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단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고 네카오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804선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주 모멘텀이 실린 종목들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수주는 기업을 춤추게 한다.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딴 수주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전기차 감속기용 부품 1조 원어치를 수주했대요. 1조 원을 전부 다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2032년까지 앞으로 9년 동안 계속 납품을 할 예정이고 그 입금액도 계속 분할로 받아갈 예정이죠. 완성차 업체가 어딘지 나오진 않았는데 증권가에서는 제너럴 모터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미국 완성차 업체의 구동 모터용 부품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더 모멘텀이 실렸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롯데 머티리얼즈와 함께 또 동방용 재료를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받아가진 못했는데 여기 수주 소식에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만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 1조 원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6조 원에 달하는 동박 원료를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2033년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납품할 예정이고 그 동박 원료의 규모는 6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배터리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의 친환경 소재 사업을 적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소재 쪽 사업의 영업이익이 2030년도에는 지금보다 4배 정도 더 성장할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냐면요. 다음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3조 8천억 원, 거의 4조 원 가까이 투자를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부채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2023년 1분기, 2분기까지 부채가 지금 꽤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에너지 분야 이렇게 대규모 투자할 건데 자금은 어디서 날 거야? 라고 물었더니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으로 이 부채가 채워지고 또 투자 금액도 좀 조달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조금 다른 결로 오늘 조선내화와 지주사인 CR홀딩스가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상한가에 직행한 후에 그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내화물 공급 계약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CR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에서 빠져나온 기업이 조선내화고요. 오늘 두 기업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또 다른 수주 소식을 공개한 종목도 있습니다. 아진엑스텍. 아진엑스텍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조금 실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 로봇 만들 때 관절마다 감속기도 들어가고 모션 제어기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퀄리티가 좋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퀄리티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꽤 비쌉니다. 로봇 전체 가격의 70-80%를 차지하는 게 모션 제어기와 부품인데 그쪽에서 아진엑스텍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미 2021년부터 로봇 제어기를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로봇용 완제품 세트를 납품한다고 예고를 했고 이미 초도 물량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은 삼성전자 말고도 관계사에 계속 납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주, 그러니까 추가 수주 모멘텀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에 갔고 오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재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하시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5일선, 21선을 다 지지받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네요. 5% 급등했고 59,800원 지나가고 있지만 아침보단 시세가 조금 밀려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진엑스텍이요. 어제 상한가에 직행한 이후에 오늘도 추가 상승 강하게 나왔습니다. 13,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수가 조금 변동성이 생기면서 밀린 모습인데 다시 채워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조금 재밌는 테마입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양자컴에 이어서 이제는 스텔스 관련주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죠.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가 현실화가 될까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인가요? 이 모양 스텔스 전투기 아시죠?
적의 레이더에 조금 침투율을 낮춰서 적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군용 항공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스텔스라는 기술인데 이 스텔스 기술 안에 있는 스텔스 기가 딱 들어가 있더니 적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스텔스 기술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이름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는데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를 흡수해서 전투기의 탐지율을 더 낮춰주는 거죠. 기존에는 이 스텔스 기술을 이렇게 바르는 도료 형식으로 도료를 바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새로운 스텔스는 잉크를 프린트할 수도 있고 또 이 모터 사이사이에 이 기술을 넣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방 산업에 시험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이 산업을 늘려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가 어제부터 조금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스기 관련주들 지금 화면이 잘못 나왔는데 네, 볼게요. 네, 화승코퍼레이션과 ADM 코리아, 아모텍, LIG 넥스원 이 네 가지 정도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화승코퍼레이션은 그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 지금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말하는 이 연구단이 개발한 기술을 도입했던 화성 소재의 최대의 주주로 분류되고 있고 또 ADM 코리아는 핵산 필름 제조 방법, 그 스텔스 기술이 약간 필름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DM 코리아가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가 지금은 장중에 약간 상승분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텍은 전자파 흡수를 위한 전자파 흡수 이 키워드를 안고 있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고요. LIG 넥스원은 찾아보니까 이 연구단과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 이 스텔스 기술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지만 LIG 넥스원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주 볼게요. 아이폰 15 판매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가까이의 매출을, 점유율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가 며칠 전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미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그 아이폰 12 시리즈들의 사용자들의 그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2달 전에 아이폰 14를 사긴 했는데 12 정도면 이제 바꿀 때가 됐죠. 그래서 15를 이제 새롭게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생산량은 14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광궁제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 번째로 수요가 큰 인도 쪽에서도 출하량이 증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리포트도 오늘 발간이 됐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어요.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충족할 것이고 아이폰 15 프로의 그 프로는 카메라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그 광학 솔루션과 판가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15가 더 잘 팔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서유럽, 인도에서도 판매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중국, 일본은 감소하고 있지만 증가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중국에서 애국 소비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웨이의 부품 조달 제약이 조금 걸리고 있어서 다시 그 수요가 화웨이에서 아이폰으로 돌아갈 거다. 그 이야기 때문에 중국, 일본에서도 네,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 내 판매가 부진하고 전장 부품 사업도 지금 별로기 때문에 LG이노텍 괜찮을까? 라면서 조금 엇갈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아이폰 관련주 지금 어떤 흐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4.3%로 나름 견조한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자화전자 BH가 오늘 장중에 조금 더 많이 올랐었는데 3%대로 약간은 주가가 밀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세 받아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